안녕하세요. 각인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강사 이진수라고 합니다. 네, 일단 선사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일단은 선사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어떠했는지 요 문항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총평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고사 요약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난이도는 어떠하였는가?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그래서 1등급 컷은 94점에서 95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항이 어떻게 출제됐는지인데요. 그 교과서 기반에 대한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문항의 대부분들이 다 교과서 문항에 교과서에서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따라서 변별도가 너무 낮았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요 문항이 출제된 방향이 어느 쪽인지. 사실 교과서도 뭐 예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가 있었는데요. 자, 그 중단원, 대단원 그 단원 평가에 대한 문제보다도 특히나 요 활동형 문항,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활동형 문항에 소개된 그 지문과 문항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출제해야 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활동형 문항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학교별로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아마 이 간담회 내용을 이제 간담회를 참석하시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간담회 영상을 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카드를 열어놓을 테니까 요 링크를 통해서 한번 간담회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오신 분들은 이 활동형 문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돼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배경 지식의 중요성인 것처럼 우리가 배경 지식 알고 있을 때 문항에 대한 이해가 빨라져서 속도감 있게 풀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텐데 이러한 부분이 학생들로 하여금 속도감 있게 풀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제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문항들이 적중했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제 7번 문항 2026에 100제곱을 202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봐주시면 제가 이 아이들한테 직전에 풀리게 할 130문제 130문제 중에서 이제 4번 문항 맨 앞에 배치된 문항으로 봐주시면 2026에 99제곱을 202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해달라. 여기 문항과 그대로 유사함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지금 두 문항 같이 갖고 왔는데요. 이 두 문항 역시 사실은 문제 푸는 방법이 조립제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풀 것인지 소개된 문항으로 봐주시면 지금 같은 1차식의 거듭제곱들로 바꾸는 과정인데 함부로 전개하게 된다면 이 PQRST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조립제법을 활용하게 된다면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밑에 이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주어진 항등식 전개해서 푸는 경우 말고도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ABCD를 한 번에 구하는 방법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두 유형이 같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형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역시나 2번, 3번 문항에서 같이 다루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접 마무리 교재 7번에 4차식의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인수정리를 활용해야 되는 문항인데 인수정리가 불가능한 문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되는지 소개한 문항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학생이 완전제곱식과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인수분해하는 형태를 바로 적용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대부분의 문항들이 교과서에서 출제되었다 보니까 사실 조금 특색 있는 문항이나 전년도에서 관찰하지 못했던 문항들 중에서도 한 문항 제가 이제 찾아서 앞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봐주시면 다음 중 소수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불친절하다면 이 소수에 대한 내용이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해주어도 괜찮을 텐데
친절하게도 선생님께서 자, 소수에 대한 개념을 적어주셨습니다.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봐주시면 보기들이 엄청나게 큰 수이기 때문에 이 큰 수에 대한 소수, 좀 숫자가 큰 소수에 대해서는 소수의 유문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냐? 봐주시면 소수보다는 소수가 아닌 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 소수가 아닌 수는 소수 또는 합성수의 곱으로 표현 가능한데 이 1을 제외한 수로 여기 봐주시면 인수분해 가능하다. 소수 또는 합성수들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단원이 어느 단원에 해당한다? 다항식의 인수분해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인수분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지금 주어진 숫자보다는 이 숫자들을 문자로 바꾸어서 인수분해를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하는지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봐주시면 제가 1번하고 2번 문항만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1번 문항 누구로 치환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조금 아이들한테 어렵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은 80을 x로 치환하게 된다면 x 세제곱 더하기 1.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용해서 x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소수가 아니다. 왜?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 다만 2번 문항 봐주시면 2번 문항은 300을 y로 치환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y제곱 더하기 1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소수로 표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으로 표시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말고사에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중간고사가 변별도가 너무 없다 보니까 기말고사에는 좀 더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항들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 말씀드릴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의 활동 단원에 대한 문항의 확인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역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뭔가 이 본질에서 우리가 자주 푸는 문항에서 벗어난 유형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중요하지만 이 서술형에 대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느꼈을 부분이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 가서는 생각보다 내용이 어려워지고 풀이 과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에서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건지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봐주시면 일단 이 새 교재가 제가 이제 정규 수업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될 교재로 웬만한 그 수학 반들이 이제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학교별 중에서도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반 자체를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었고 그러면 광문 아이들 말고 선사 아이들은 같이 있으면 둘 중 한 학교도 못 챙기지 않나요? 라고 할 텐데 저는 교재를 학교별로 사용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면서 제가 이제 개별로 클리닉 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학교별로도 충분히 챙길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직접 마무리 교재는 학교별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학생별로 아이들이 틀렸던 문항에 대한 복기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상한 문항들
충분히 다루어야 될 문항들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담아서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그 다음에 수준에 맞는 3단계 커리큘럼 준비하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내신 대비 교재에 있는 문항들이 동형 모의고사에서 변형해서 출제함으로써 아이들이 바로 적용 가능한지, 시간 내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주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용에 대한 파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도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1대1로 직접 조교분들이 아니라 제가 최대한 직접 클리닉을 통해서 확실하게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로는 제 반 학생 선사고 학생 중에 한 명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봐주시면 시험지도 고치고 다시 풀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봐주시면 엄청 빨리 풀었다. 문제가 총 20문항인데 20분이 좀 넘었을 때 이미 15번 문항을 풀고 있었다 라고 할 정도로 시간 관리가 잘 되었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충분히 복귀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 아쉽게도 하나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잘 해주었고 시간 관리도 충분히 해주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마무리로는 제가 이제 열심히 준비한 컨텐츠들,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만족감과 성장의 기쁨과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